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지금 선호 스님과 함께 고민 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270-33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도 있습니다. 샵 125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한번 전해드릴게요. 6566 불자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다 큰 아들이 있고 남편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자기 아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 가정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잘 사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갈등으로 또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좋을까요? 아유, 좋은 질문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그 남편분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전에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자녀를 잘 보시면 이렇게 서로 남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사시는 거죠, 살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지금 가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실 이렇게 합쳤죠. 들어와서 이렇게 합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분이 계시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사별이 됐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관계는 두 분이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렇게 자녀 두 사람을 비교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분명하게 이제 도표상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죠. 가게들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명언이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자, 비평판하면 해충된다. 해충. 네. 자, 비평판하면 해충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비교, 평가, 판단하면 비평판이요. 예. 비교, 평가, 판단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과 충고가 막 뒤따라오는데 문제는 해석과 충고라는 게 뭐냐면 자, 두 자녀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평가가 되죠. 네. 우리 아들은 100점 중에 몇 점? 우리 아들. 사실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인데 우리 표현은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네. 자, 그런데 내 아들은으로 갑자기 바뀐 거죠. 네. 원래 우리 아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그리고 남편 아들 좀 몇 점. 근데 갑자기 비교를 해봤더니 점수가 갑자기 차이가 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아들은 한 80점인데 남편 아들은 100점이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자, 재혼가정 10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혼했을 때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10가지 요령을 담아서 재혼가정 10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0선법의 전체적인 내용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전 배우자를 잊어라. 이게 1번이거든요. 여기 보이면 이제 전 배우자들이 있는데 전 배우자를 잊어라. 이게 왜 1번이냐면 사실은 전 배우자하고 또 비교를 비평판하면 그랬잖아요. 네. 비평판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 가정도 10가지 좋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10선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을 두는 법을 잘 몰라서 기억을 두는 법. 자, 기억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기억은 당연히 다 있는 건데 기억에 묻어있는 정서 이 부분은 우리가 뚝 떨어뜨려 놓아야 사실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뒤에 붙는 것들이 이제 자녀 문제, 그리고 부부간 대화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제 문제,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10선법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는 뭐에 해당되냐면 일단 자녀 문제에 해당되고요. 네. 10선법 중에 자녀 문제가 2개나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자녀 문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게 남편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또 지금 10선법 중에서 실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반 정도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하는데도 왜 재혼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냐면
다양한 오해가 생기는데요. 의사소통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욱하면 하루를 넘기지 마라. 이런 딱 10선법 안에 있습니다. 욱하면 얼마를 넘기지 말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내 아들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남편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정에서 두 사람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빨간 펜은 정서의 펜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정서 마법의 펜이거든요. 감정선이거든요. 감정선. 근데 감정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지면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뜻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결 문제가 되면 지금 마음이 역동적으로 물결치는 거죠. 보기만 하면 열이 확 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최소한 2개 정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의사가 서로 소통한다, 서로 얘기를 하면 통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돼야 그 다음에 자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자녀가 만약에 지금 형제가 됐는데 갑자기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라 그래도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소통 창구를 누가 해줄 수 있냐면 위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녀 두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가장 잘 기울이고 있어야 될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바로 부모죠. 부모가 만나서 저 아이의 특성은 어떻고, 그리고 둘째의 특성은 어떻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쭉 해서 얘기가 잘 되고 있으면, 자, 보세요. 상대가 저 아이가 훨씬 뛰어나고 내 아이는 뛰어나지가 않아, 이 얘기에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냐면, 자,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게 풀려요. 즉,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게 다중지능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리 계산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요, 운전을 잘해요. 운전 잘하려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 보살님들이 많으시네. 저기 차가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저 차가 이렇게 골목에서 저거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시면 이렇게 넓은데도 꼭 벽에 기대서 가뒀지. 아니, 벽에 무슨 죄가 있다고 남의 집 벽을 쭉 긋고 가시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를 여기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공간 지각 능력만 있으면 아무리 좁아도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피하려다가 저기 피하려다가 여기, 그래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골목 하나 갔다 오면 차가 반파가 되는, 반쪽짜리가 되지 않겠죠 설마? 반 이렇게 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전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애매하잖아요. 얘는 성적이 왜 이래?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요, 어떤 애들은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어떤 집에는 97점 맞고 두드려 맞고요. 왜냐면 위에 있는 애가 맨날 100점이야. 그 둘째로 딱 태어났는데 자기는 맨날 97점이야.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호적에서 쟨 빼라. 우리 가문에 하나도 틀린 애는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물론 여러분 자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듯이 비교,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이 문제는 바로 풀립니다. 기준이 기억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확률이 거의 100%. 우리나라는 기억력만 가지고 능력 평가를 하니까 되겠냐고요. 공간 능력, 그 다음에 친화력, 관계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둘째가 첫째보다 너무 못 나가지고 둘째가 엄마한테 부탁을 해요. 엄마, 나를 저기 있는 호주로 보내줘. 호주 갔어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자기가 친화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능력, 관계 맺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요. 거기서 여행사를 차려서 여러분이 속칭 떼돈을 법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그냥 아버지도 뭐 사주고 엄마도 뭐 사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맨날 둘째만 생각하면 그냥 찡그려가지고 여기 그냥
그 쭉 거저있던 그러던 분이 그냥 애가 와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저번엔 세상에 아들이 초청해가지고 부부가 그냥 쌍으로 친구 부부까지 동반해가지고 가서 호주를 가서 그냥 일주하고 왔다는데 와, 저도 그냥 따라갈 걸.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그냥 쫓아가는 건데. 근데 부부 동반이라 안타깝게도 네. 이게 지금 잘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제가 기회를 좀 놓치고. 근데 이거 보세요. 바로 관계 맺는 능력만 잘 발휘해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력만 가지고 아이를 비교, 평가, 판단하니까 있는 대로 그냥 가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애는 이렇게 못났어요. 애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 아유, 그냥 대학 입시 때만 되면 맨날 그런 문제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맨날 이 얘기 설명해 드리잖아요. 애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중에 애가 잘 돼서 효녀 노릇하면 어쩌시려고 지금 이러시냐고 내가 말리고 있잖아요. 제발 지금 인상 막 써가지고 이러시면 나중에 애들이 비행기 1등석 끊어줄 거 그냥 일반석 끊어주드리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아니 나중에 그냥 특혜 2급으로 끊어주면 어쩌시려고.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끊어줄까 안 끊어주고 이러면 억울하잖아. 그때 내가 몇 마디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맺힌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 담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자, 자녀들의 능력을 볼 때 다각도로 다중지능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봐서 그중에 잘하는 걸 가지고 특성화시켜서 자녀 두 분을 잘 키우시면 재혼 생활이 너무 행복한, 그리고 자녀들 덕분에 나중에 비행기 타신다니까요. 1등석 타십니다. 1등석 타십니다. 아셨죠? 이거 자녀 이렇게 비교해서 마음 썩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녀들은 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정말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중에 정말 크게 잘 될 거예요. 둘 다 잘 될 거니까 잘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상담합니다.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6566님께 아주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드님 두 분 모두의 특성을 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